자, 월전십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회 월전십 시즌 1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월전십 시즌 1을 마무리하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우리가 박수 쳐. 안녕하세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말씀하신 말인데요. 사는 동안 심장을 건드리는 일을 만난다면 계산하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라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심장을 건들게 할 수 있는 월전십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로 뛰어들어야 되나? 부동산에? 아니 아까 막 심장에 하면 빨리 뛰어들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에? 아 그냥 어떤 일이든 심장을 건드리는 일이 그냥 있다면 들고 하지 말고 빨리 할래. 거시기. 안녕하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역시 해피한 바이러스를 네. 전파하셨군요. 저는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사람한테는 몸을 해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심, 아니, 술 아니까 다툼. 술? 에헤이. 담배. 술, 담배. 어. 술, 담배 빼고 근심, 네. 말다툼, 그리고 빈지갑. 빈지갑도 상당히 몸을 해치는 왜? 거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카드로 하면 되잖아 제 카드. 이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황금 배짱입니다. 미안해. 어디 시작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란 게. 펴봐봐. 아 무슨 말을 시즌 1을 이제 마무리하니까 좀 그럴싸하게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준비가 안 된 신혼여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던 대로 좀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 책에 잠깐 보니까 책이 최고의 스승이 돼요. 월전십이 부동산의 스승이 되는 그날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싶을까 아닐까 하는 신혼여사입니다. 왜 방해 안 했어? 아휴 또. 그 화면으로 똑같이 했어요, 다 화면으로. 하면 같은 되나 사람 되니까. 시즌 1을 20회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 한 주를 쉬고 시즌 2가 들어갈 건데 시즌 2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팟빵 팟캐스트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도 잘 알 수 있게끔 전해드릴 거고요. 시즌 2는 다 어떻게 될지 여기 계신 정예 멤버님들도 몰라요. 기획을 하고 공개를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잘릴 거예요? 운명대로 미녀로. 해. 운명에 맡겨. 저는 잘렸어요.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우리 해피바이러스님께서는 시즌 1을 종료하시고 2회에서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인사말을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다들 바쁜 와중에서도 한밤중에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체험 호기심 반 일이 시작을 했는데 애청자분들한테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일이 한다는 게 이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일이 좀 많아졌어요. 바쁘게 돼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로 제가 중도 하차가 되는 거고 방배동을 가면 우리 월전십 애청자분들 밝은 모습으로 얼굴 뵐 수 있을 거예요. 방배동에서 항상 월전십 애청자 오셨다 하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살아있으면 언제 어디선가 다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게 인연이기 때문에 어디 죽을 병 걸려서 나 가시는 것 같잖아. 그래도 아니 정이 혼밥 그만큼 드셔가지고. 아니 그만큼 그죠?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그럼요. 참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밖에서 저는 열심히 뛰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래도 시간 되실 때 네. 게스트로 네. 게스트로 출연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시면 뭐 워낙 너무 해피바이러스님 물건들을 들고. 바쁘신 형, 분이니까. 일을 너무 이제 크게 벌리셔서 안 그래도 바쁘신데 예. 점점 더 크게 벌리셔서 이제 사업이 번창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업이 예. 번창해서 바쁘신 거니까. 네,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그렇죠. 네.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화 오신 분 있으시죠?
문자 드렸는데 해피 아. 바레스님 목소리에 신뢰가 들어가지고 저는 그분하고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세종시인가 어디인가 저를 찾아서 물어 오셔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이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현동 현장 쪽에 있어서 그러면 그쪽으로 오셔라. 근데 정말로 이제 신논현역까지 오신 거야. 현장으로요? 예. 세종에서. 예,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분이 오셨는데 꼭 뵙고 싶었다고. 제갈량님 뵀듯이 막 이분 너무너무 신기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언니가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부동산에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열정적이시구나. 서울에서 세미나 한 거를 다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직접 식사 대접하면서 차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준 건 그 누구도 없었다 하면서 정말 장문의 편지를 내려가가지고 써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모카포트님도 서운하네요. 사업 네. 번창하세요. 네. 응원해. 동시에 감사합니다. 못하셔서요. 네, 제가 한 군데 아날로그랑. 빠져버리면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언니가 많이 남았어요. 기억에 언니셨나 남았어요. 봐요. 네,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월전시 하면서 네. 애청자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오셨었죠? 한 200 분일까요? 200분 안 되고 200분 마이너스. 100 자, 마이너스 정도. 빼셔야 돼요. 100분 네. 정도 오셨어요. 네, 네. 50% DC. 50%. 뚝 잘라서. 굉장히 많은 분이 근데 오신 마음은 거예요. 200분이 오신 것 같이 그렇게 막 아니, 굉장히 왜냐면 북적이었어. 애들도 왔고 애들까지 이제 진짜. 부모도 오셨고 하니까 4인 가족이 오는 가족 네. 다 치셔야죠. 분으로 치자면 그러네요. 400분이야. 400 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애들까지 근접했지. 많이. 네. 시아버님도 같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친아버님도 오시고 같이 막 어머님도 오시고 하면 우리 미래의 그래서 손님들까지 200분 이상. 미래의 그 부동산. 근데 아니, 내가 처음 애기들이 하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너무 좋아. 진짜 애기 침대를 하나 해놔야 되나 생각해볼 네, 정도였어요. 맞아. 그 요람을 좀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놀이방 이런 네. 거. 왜냐면 그 애기들은 이제 지치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듣는 거지만 애기들은 이제 지쳐갖고 어느 순간에 자야 돼. 졸아. 그렇지. 앉아서 이제 꼬박꼬박 졸아. 근데 애들이 다 효자예요. 네. 엄마 아빠가 맞아. 상담하게 정말 조용히 네. 엊그저께 온 노무사 하시는 분 네. 엄마 아빠가 품성이 좋으니까 애기들도 아, 그런 그렇죠. 거야. 그래갖고- 떡졌는데 자꾸 만지지 마. 떴어. 어. 그분 그 큰애가 남자아이인데 5살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점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 엄마 좀 아빠가 부잡스럽잖아요. 점잖으신가 네, 미니 애기 지니. 지니. 지니하고 여자. 지니는 이제 애기니까 자다가 일어났다 하는데 미니는 실명을 밝혀도 되나? 아니 애기니까. 아니 뭐 지니 이거 없는 동안에 지니. 이거 아니야? 그 저기도 있잖아. 순천. 병어. 아, 예, 아, 순천에 그 언니도. 그분 전화이 어. 어떻게 되시지? 막 찬양. 아침에 네. 맞아 맞아. 찬양. 찬양 언니. 정찬양 정찬양 언니 아. 병어를 어, 그 아침에 싱싱한 그거를 생물을 사왔어. 가져오셔가지고 사가지고. 20회 할 동안 감동이야, 좀, 감동. 아니 좀 살이 좀 통통하게 올리지 않았나요? 이거 좀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케이크를 비롯해서 네. 갖가지 음식들 뭐 비누 뭐 그냥 오셔도 되는데. 미숫가루 뭐 아주 음. 다양하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지낸 6개월이었나요? 벌써. 네, 벌써 너무 벌써 빨리 벌써. 갔어요. 네. 6개월. 네, 그냥 주마등 같이 막 네. 지나갔네요. 아니 이제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사실은 우리 한 방송 3번 하고 잘릴 줄 알았잖아요. 아, 네. 진짜.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맞아. 응. 그냥 누가 우리 이런 그냥 방송을 우리끼리 재밌어 하던 하겠어. 수다. 우리끼리 그냥 수다 떨다 말겠지 어, 이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생각했죠.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애청자들의 사랑을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살쪘어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굉장히 미안해해요.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하니까. 근데 저희도 이미 애들을 다 키워본 그렇죠. 경험이 있는 엄마들이니까.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다 커서 오히려 그렇게 조그만 애들 오고 그러면 사실 너무 행복해요. 이쁘지. 네. 우리 근데 손주 보는 너무- 것 같죠. 네. 너무 얌전히 있으면 오히려 선주까지는 불안해. 아니에요. 우리 수원 너무 부인 이뻐. 납치셨습니다. 우리 아, 수원 안녕하세요. 수원 나비 부인 아니고 수원 부인. 네. 수원 부부예요. 방송 네. 잘 듣겠습니다. 우리 네. 수원 네. 부부님의 네. 자녀들도 그렇게 얌전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 다 엄마 아빠의 음. 거울이라니까 애들은 네. 그때 근데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일단은 토요일 날은 어디다 맡겨놓고 오시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니까. 아 진짜 그냥 네. 오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들이 이제 그 집중이 안 문제. 되는데 애는 우리가 보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아.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또 이 직원들이 근데 이제- 많기 때문에 아 닌자거북님, 닌자거북님 오늘은 근무 안 하시나 봐요? 그 야간 근무가 로테이션이신가 봐요? 아 PD님 얼굴 급이에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PD님 얼굴 보면 어. 끝나. 이제 우리는 끝났어. 저기 물음표인 이유가 아,
있습니다. 우리 게임 PD님 끝이야? 얼굴 보면 아니, 다 너무- 엉엉우십니다. 예, 엉엉. 아니 컨셉이야 컨셉. 아니 너무 그냥 잘생기셔서 비하인드로, 예. 응. 그러니까 이제 네.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어느 분은 성시경, 어느 분은 막 정우성 이러는데 다 짬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네. 목소리는 상상으로 예술이야. 아 짬뽕하네. 아니야. 다 짬뽕해. 짬뽕이야. 잘생긴 사람 다 짬뽕했더니 성준기라고 해. 따르르르 얘기만 보여줄까? 네, 팔뚝 잘 보셨죠? 목소리 멋져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 너무 반가워서 네. 우리 그 제일 기억에 남는 방송이나 기억에 남는 손님 편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치매 수준. 침에서 돌아서 대충 잃어버리잖아. 말려 뭘로 자뇨 여보 어차피 이 방송은 좀 재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글쎄 그 우리 난 말할 때 청취자분들이 껴들기만 해봐. 난 끼어드는 컨셉이야. 처음 오신 분이 누구였죠? 대구인가? 대구에서 오신 분 KTX 타고. 아 혼자? 응, 혼자. 여자분 남자분? 여자분. 아 그날 남편분하고 한번 딱 싸우고 오신 분인가요? 그분은 아마 이제 한 두세 번 예. 계시는 그분 것 아니고 같고. 예. 부부싸움 하고 왔어. 한번 네, 살짝 싸우고 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절대 부동산 사지 말라고. 말투 너무 웃겨요. 아니 그냥 원래 성격이 어. 성격이 이제 둘이 이제 싸우면서 이제 정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네. 경상도 네. 분. 그러니까 처음 분이 오셨는데 대구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게 오셨구나. 마음에 더 신기하고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 아, 그래서 이런 처음에 생각도 그랬잖아. 했을 우리 지방에서만 먹히나 봐. 거예요. 예, 맞아 맞아. 대구, 수원, 울산, 대구. 창원, 네, 그렇죠. 그런 뭐 데로 그쪽에서 오니까. 대전. 광주, 막 순천. 역시 우리는 우리 것이요.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중간에도 우리 강남권에서도 많이 오셨지 네. 않아요? 이제 우반으로 네. 갈수록 지방에서부터 이제 이제 어떻게 서울까지 순서대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야. 아래서부터 저 위로. 밑에서부터 쭉 네.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 순차적으로. 아. 방송이 이어달리기 그렇게 되는 하는 거는가? 것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오나 봐. 아 방송이 그런가 보다. 거기를 그런 먼저 마력이 띄운 거 있어. 아니에요, 우리 응. PD님이. 서울은 차단시키고. 성내동 서현님도 오셨다. 홍익표님 어디서 많이 홍익표님의 가족이. 들었는데. 아유, 저기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까지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홍익표님을 배꼽 인사. 네, 배꼽 인사. 배꼽 인사로 유명하신 아, 네네네. 그러니까 홍익표님이시구나. 눈망울도 반갑습니다. 너무 그냥 초롱초롱하고 저기 어른인데 잘생기셔가지고. 거의 그냥 어린 왕자 어린, 같은 순수함을. 어린 왕자 아우, 같아. 정말 뵙고 싶네요. 갑자기 못 궁금하네요. 봤어요? 난 못 뵀는데. 아, 그 홍익표님의 네. 눈이 제갈량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쌍꺼풀이 진한데 그런 어, 속에서 눈물이 흘릴 것 어, 같아. 정말. 어.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딱 감수성 어. 건드려주면 막 여기서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어. 영화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동물 중에 네. 그렁그렁한 어.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익표님 항상 집에서 막 음. 과일을 직접 썰어가지고 네. 갖고 오세요. 음. 힘들다고 먹어가면서 하라고. 세상에. 그저께도 네. 골드키위 다 썰고 막 음. 포도 알 다 따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산딸기. 어머. 네, 먹어가지고 그것도 못 산딸기. 먹었구나. 제가 대표로 다 먹었습니다. 으이그 과일이어서 우리 그래. 제갈량님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말을 하다 말고 아. 막 갑자기 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물거리나 했더니 산딸기가 입안에 가득. 역시 과일 킬러답게. 그럴 땐 좀 연락 좀 하면 안 될까요? 딴 때는 연락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먹을 거 왔을 때는 빨리빨리 연락 좀 주세요. 10분이면 달려갑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바빴지? 대표님. 그때? 저는 2시간 걸려서 가야 아. 돼서. 다 먹은 안 다음에. 되겠네. 아니 근데 과일은 좀 이제 남겨놓을 수 없는 게 초파리가 초파리님이 그게 핑계라고 지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걸 여름이라 핑계라고? 엄청 많이 와요. 꼭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냉장고까지 못 갑니다. 갈 게 우리 없습니다. 조만간 홍익표님을 다시 볼만한 또 일을 네.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 응, 하자. 가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은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집을 사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나는 못해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라고 했던 분들이 방송을 듣고 깨진 거예요. 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절대 강남은 근처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늘 그냥 꿈만 꿔왔다가 강남 별거 아니네 야,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면서 막 오신 네. 분들 그럴 때 보면 이제 약간 굉장히 저희가 막, 예. 벽을 깬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약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근처에도 못 가다가 네. 이제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월전십을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치 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아는 거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이제 쉽게들 시작이 얘기하니까. 반이라서 그래요. 어. 시작이 반. 그럼요. 그래가지고 도전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깨졌다는 것도 느껴져요. 생각의 일단 부분은. 용기하고 열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내서 듣고 또 방문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이미 이제 벌써 한 반은 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용기와 열정이잖아. 돈 빼고. 우린 개뿔도 없슈. 그러니까 용기와 그것이 열정만 전달이 된 있슈.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효도에서 인사말에서 하듯이 네. 이병철 회장이 물론 네. 이제 그 만석군의 아들이긴 했지만 또 뭐 돈도 다 잃어보기도 했어요. 그분도.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심장을 건드는 일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공부만 하고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는 채 이끌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정말 심장을 건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냥 계산을 하지 말라 이거지. 이걸 해서 성공할까 말까 이런 걸 아예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부딪혀보라고? 부딪혀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그냥 심장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거와 정강석할? 똑같은 심장을 건드리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방송을 1회를 들으면 2, 3일을 거쳐서 나머지를 다 듣고 오시는 거야. 근데 10번씩 들으셨다는 말씀을 응, 제가 많이 그래서 들었잖아요. 바로 오셔서 들으니까 이제 이미 이제 다 들었으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론을 네.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네. 이미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간접 경험. 네. 그렇지. 그래서 간접 경험이 바로 중요한 이제 거지. 얘기를 하면 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심장을 건드려 줬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 거라서 저희도 항상 피곤함을 모르고 거기에 맞는 걸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내니라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좋은 걸 또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막 뛰어다니시고 예. 준비를 하시는데 애를 쓰고 네. 있습니다. 이제 해피바이러스님 아시긴 하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해주실 거고 네. 또 이제 그 서포트를 해주셔야죠. 네, 지금 이제 네, 우리 물심양면. 오시는 분들이 지금 예약을 네. 하고 계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해마을 맞아요. 쪽에. 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네. 우리 에피바이러스님 네.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신쿵애 씨는 네. 자기는 다른 빌라는 필요 아, 없고 오로지? 월전시표 빌라. 맞아, 월전시 맞아. 그렇게. 우리 그럼 빌라 아. 이름은 월전십으로 줘야 그래서 돼요. 그 심장을 건드리는 게 심쿵이네, 심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쿵애 씨는 그 얼전시 그러니까 빌라만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네. 월전십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 사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도 손해라고 생각하시지 네.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객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우리 막 월전시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그런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는 기다리고 거예요. 계세요. 네. 제가 얼전시표 많이 제가 집을 지어놓고 있겠습니다. 별이 5개. 참 잘했어요. 그러고. 빌라 참 이름 잘했어요. 이렇게 별 지으면 5개 되네. 그래. 별이 5성급 월전십으로 네, 네.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라를 지어놓겠습니다. 얼른 빨리 그 저기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황금 배짱님과 여기 제갈량님 네. 제일 많지. 얼전시 손님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네. 접대를 많이 해주셨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얼른 와. 그럼 또 얼른 뛰어야 돼. 두 마디도 필요 없어. 여보세요. 저는 막 얼른 와. 그러면 이제 코를 약간 벌렁하면서 그냥 여보세요도 안 하고 얼른 와.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가야 돼. 이제 두 팀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까지 이제 8분 이렇게 그렇지. 어떻게 이제 하지를 못하고 이제 일단은 네. 애기 어. 가까이서 빨리 네. 많이 뵙다 보니까 추억도 많고 제가 또 얼른 놀랬던 말해봐. 부분이 뭐냐면 저번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 남편분이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하셔고 하신 분. 순천 그분이에요. 따님하고 오시고. 저랑 둘이만 얘기했었는데. 그럼 저 아닌데? 나가고 나서였나? 아 엊그저께? 네. 그럼 아니야. 그건 저기야 그분은 남양주에서 오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제는 그냥 제갈량님이 뭐 한다고 하면은 계좌번호만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내게. 그래서 그건 정말 큰 신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뢰가 쌓였구나라는 네. 거에 어, 어떻게 맞아. 그 큰 돈을 네. 그냥 제갈량님이 한다니까 어. 그냥 계좌만 붙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오지 않고 그냥 멀기 때문에 그냥 돈 아. 붙이겠다는 거죠. 남양주에서 제가 오신 보면은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제갈량님 부분에서 같은 진짜- 경우는 네. 이제 일반 우리가 부동산하고 또 다르게 네. 이제 우리 얼전십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네. 일요일까지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최근에 거의 네. 일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감기 몸살에 생전 안 참 걸리는 어려운 물건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선수 발로 뛰어서 뭐 네.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힘들어요. 쉬는 날도 못 쉬고 퇴근도 못 하시고 그냥 이런 모습 밤 보면 10시에서 11시가 기본이잖아요. 예, 옆에서 네.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야근을 더군다나 해야 돼, 체격이 큰 것도 아니고. 아 그런데 보기와는 어. 달리 통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 화분 같은 거 잘 못 들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 제갈량님은 잘 돼. 힘 세. 근데 이제 입어야 돼, 우리가 자세히. 이게 얼굴만 올전식을 보면 하는 연약해. 거는 좀 좀 많은 이런 거?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정말 희생 없이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올전십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껏 이렇게 잘 읽어오신 것 같고 네. 초심을 잃지 또 않고 앞으로도 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물건으로 네. 우리 올전십 식구들한테 해주려고 밤낮으로 정말 네, 맞아요. 뛰고 있는 거를 가장 우리 큰 희생자가 금전적으로 해피바이러스. 아유 그거는 아니 그건 근데 아니- 복,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이게 복 많이 주세요. 쉬운 거는 아닌데 네. 그렇게 그렇죠. 또 여장부 같은 네. 큰 마음을 그렇죠. 내셨기 때문에 아무나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셔갖고 네 덕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베푼만큼 또 네. 바쁘신 수밖에 거잖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거는 사실 손대지 네. 않잖아요. 예. 예. 왜 손을 못 대냐면 신뢰가 없죠. 신뢰도 없고 어떻게 할지 또 모르니까 그런 우리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다른 맞아요. 분들은 자기 그냥 이빨 그렇죠. 이빨 근데 꽉 채워서 또 우리 내놓기 모두가 다 어려워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음.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똑같은 그런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와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인 마음으로. 거고 맞아요. 다 여기 5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믿은 만큼 절대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올전십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가 너무 넘치셔서 네, 기대- 사실은 네, 좀 정말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근데 걱정스럽잖아요. 저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계좌번호만 보내면 돈을 입금시키겠다 하는 특히 저런 처음에는- 분들은요. 저도 저렇게 투자를 해봤잖아요. 예. 처음에 정말 지도만 보고서 예. 그 부동산에 돈을 입금시켰었고 그 부동산에서 그거 어떻게 못하거든요. 나를 그렇게 신뢰해주는 사람한테 네. 어떻게 내가 함부로 부응하죠.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을 해줄 수 있을 거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런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상대방한테 나를 믿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말씀 듣고 정말 되게 감동이지. 예.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우리가 그 이 마음을 훈훈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는 있는 동안 그런 거를 더 우리가 열심히 이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게 약간의 있잖아. 자극제가 되는 거죠. 좀. 네.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네, 마음인 거. 함부로 살아오지 않은 정의 멤버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훈훈한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네. 많은 애청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대구에 시청자 아니, 아니야, 대전에 시청자? 송명선님 네. 정말 오랜만이죠. 아, 그래 반갑습니다. 3일 만에 사업. 역시 용기 네. 있으셔서 네. 지금 무슨- 바로 뭐 보답이 좀 나왔는데 빵. 사오신 게 아니고 직접 반갑습니다. 제작한 그- 아니, 아니, 그분 아니고 사오신 분. 거기 유명한 부추빵 네. 사오셨잖아요. 그 오실 때마다 대전역에서. 그거. 오실 때마다 그 빵 사오시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늘 밤새 작업할 때 먹었던 힘이 불 끝났죠? 네. 네, 반가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서울에도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번 뒤로는 오셔야 또 되는데. 얼굴을 또 뵐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 우리 근데 언제 기회가 이분이 있는지? 지금 성함을 제가 모르겠어요. 음. 설의 못 하셔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 있었거든요. 돈 좀 모자라서 이분이 혹시 홍희표님 저기신가? 홍익표님이시. 아 근데 그게 저기가 안 맞는데 홍희표님 아이디하고 여기는 아프리카잖아요. 진정해. 다르죠. 타잔이 10원짜리 빤스를 또 입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눈물 흘리시지 말고 눈물 그만큼의 안 또 흘려서 돼요. 네,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꿈에도 나타났대, 시켜놨으니까. 꿈에도.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절대 못 잊죠. 잊지 않습니다. 배꼽 인사. 그리고 아무리 또, 많아도 예. 잊지 않으니까. 저희도 그 나이 때 기다리고. 그렇게 그럼요. 좀 어려워서 봤기 애타게 때문에. 그랬었어요. 하고 싶은 근데 물건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럼요. 좀 기다리고 정말 계시면 안 네. 사면 우리가 병이 막 나요. 돌아갈 병이. 거예요. 말은 막 네. 구체적으로 왜냐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네. 그 마음을 그 알수 몰라서 있기 말을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그걸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 다 사진 찍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마시고 기다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아 그래도 3명이나 저기가 어딥니까? 부동산 한 군데도 하기 힘든데 부동산 3군데에서 물심양면 물심?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가씨 생각으로. 아니야. 애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정말 애기들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엄마 아빠가 다 대체적으로 다 이쁘던데요? 다 예, 선남선녀가 아 근데 애기가 진짜 부부시들이. 그렇게 이쁘면 응. 그 우리 제갈량님도 이제 손주 볼 때가 된 거예요. 나도 근데 애기가 안 이쁘던데? 어울려. 왠지
왠지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 친구랑 가는 아니 느낌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이제 그 애기들이 좀만 크면 네. 우리 제갈량님 마음속에 동자신이 동자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랑 할머니가 아니야. 같이 같이 친구처럼 손잡고 다녀. 동자신 있고 그러면 이러면서 할머니 갈것 이거 내가 같아. 깠어 할머니 먹어 하고 줄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를 걷어먹이는 할머니를 손주. 애가 챙길 것 같은. 그럴 것 같아. 저기 얘기하고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았네요. 그렇지. 내일이라도 남으면 돼. 1년 뒤에. 아니 아, 무슨 제가요? 1살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누가요? 누가 나요? 제가 나랑 얘기지 아들 어떻게. 있잖아 아들. 아니 그냥 낳고 싶은 아니 사람이 하루 만에 나면 돼. 어떻게 사람을 아니 낳아요 그냥 하루 너무 만에.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게 냅둬. 아 3D로 또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 3D로 집도 만들던데 3D로 만드는 거야? 놀랬어. 그거는 네, 뭐 다 있나? 3D 시설이? 프린트가 나왔을 때 네. 집도 3D로 짓겠네라고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그게 했었을 때가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아니고 진짜로? 실제. 진짜로죠. 그럼 어떻게 살아 거기? 자재가 아니야, 뭐야? 정말 집하고 똑같아. 네. 그 기계에다가 저기만 자재가 뭔데? 프로그램만 넣으면 시멘트. 그런 걔가 식으로 시멘트가 똑같이 짓는 다 거야. 쫙쫙쫙 해주는 거. 음식도 그렇고 그래? 똑같이. 맞아요. 그럼 좋겠다. 정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비용도 50%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제일 그거 좋네. 이제 앞으로 집도 우리 그렇게 해피 돼야 바이러스님 예. 건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D로 짓겠습니다. 프린트 갖고 다니면서 그냥 하나씩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꾹 눌러. 땅만 사놓으면 돼. 그게 제일 에피벌레스님은 그게 좋지. 어. 왜냐면 절감되잖아, 우리는 이제 건축비가. 여자니까 공사를 직접은 안 하고 시키잖아요. 네, 근데 우리만 시키는 게, 같지 않잖아. 한계가 있지. 그리고 또 에피벌레스님 또 마음 약해서 또 음. 그런 걸 못 하니까 3D로 하면 진짜 그 딱 맞지. 그러니까 이제 3D로 그게 집중의 시대가 언제쯤, 왔어. 예, 언제쯤 실현 아, 가능한가? 벌써 49분이구나. 어떤 유대인 나오는 그런 책이 있는데 식당을 차렸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맨날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그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 이름을 오륜식당이라고 하고 간판에다가 6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라고 했어요. 오륜 식당인데 6개? 예. 음. 그 또 뭐야? 아니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굳이 와서 물어봐. 아니 지금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오륜 식당인데 동그라미가 6개인데요. 이렇게 하고 굳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야. 식당 주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오면서 딱 들어와서 그 지적을 굳이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식당이 의외로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종업원들이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들어온 김에 좀 식사하고 가자. 식사하고 가시고 이제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밥을 먹었어요. 했더니 맛이 괜찮은 거야. 왜? 분위기가 일단 좋았고 첫인상이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뭘 지적을 해주러 온 거잖아. 그냥 자기가 가르치러 온 거야. 미안하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님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손님이 많아져서 이거 무슨 의도인지를 몰라서 친구한테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보니까 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게 왜 그런지 자기는 와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무엇인 줄 아냐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뭔데? 그랬더니 남을 흉보는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 무식하게 오륜 식당 해놓고 동그라미를 6개를 쳐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지. 가르치러 오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재미로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해가지고 네. 그게 네, 손님을 네. 오게 해놓고 나서 들어오면은 또 그냥 가지 그게 못하니까. 사실은 그게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이 친구는 모르는 것이었고 사람은 그 사람 심리를 파악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PD님도 나한테 뭐 보여준 거 있잖아요. 100g이면 얼마인데 이런 거. 아, 그래서 나도 그것도 마케팅인 줄 알았더니 그건 정말로 실수한 거. 정말로 실수한 거. 어떤 술이 125ml가 원래 10,000원이어야 되는데 140ml가 10,000원 그리고 20,000원이 이제 뭐 250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차라리 10,000원짜리 2개 사 먹는 게 낫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잘못 쓸 리가 없는데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저거 차라리 10,000원짜리 2개 시키는 게 20,000원짜리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데 그거 아닌가요? 라고 딱 물으니까 아니 저 잘 했는데 어머! 그러는 거예요. 실수했네? 그렇게 크게 간판을 해놨는데 그러더니 뒤로 가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아 그래서 손님들이 20,000원짜리 안 시킨 거구나.
그거를 보여줬을 때 다른 숨은 마케팅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계산이 아니 저기 140이고 142개 2만 원 하려면 280이어야 되는데 250 해놓고 2만 원을 받으면 그 속에 어떤 뭔가가 그래서 친구랑 뭐 있겠지. 얘기했냐면 2만 원짜리는 술병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얘기했어요. 뭐 맛이 다르다든지 다른 데로 그런 줄 알았더니 생각하게끔. 세상에 그 단순한 산수가 잘못돼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크게 간판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분한테 아니 저 간판 틀려도 알았어 몰랐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마케팅이 그게 다 상술이잖아. 뭐 지나가다 9,900원짜리 뭐 거꾸로 엄플 거꾸로 글씨 된 거. 네. 그다음에 맛없는 식당 뭐 네. 미리네 네. 미리네 그렇죠. 돈 미리네 뭐 이런 건가 봐. 그런 것도 다 어. 마케팅인 것 같아. 네. 그렇게 한 번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 미리네 네. 간판은 저 속초에 가면 그 저기가 있어요. 이마트 주차장이 딱 나오다 보면 호프집인데 미리네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돈 미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것도 마케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 미리네가 그 아마 뜻이었을까? 미리네. 그거의 미리네는 아닐 거야. 다른 미리네가 또 아니, 다른 정확히- 뜻이 있나요? 딴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부산에 가면 그래, 은하수인가? 정말 희한한 간판 이름이 천지백가리. 천지백가리가 뭐야? 그게 백가리. 부산 사람들이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천지백가리다 널렸다고? 막 그러는데 술집 이름이 정말 천지백가리였어. 술집 이름이. 또 한 군데 여기저기 다 있다고? 개나 소나 다 있다고. 호프집 이름인가 그런데요. 한 군데는 또 무슨 그 룸사롱 같은 데인데 간판이 소판돈. 소판돈 들어와. 판도 홀딱 그냥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되게 희한한 자극적으로 또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PC방에도 이름이 뭐였냐면 인터넷이 끊겨서 내가 차린 PC방이에요. 오. 이게 그냥 제목이에요. 아, 그 PC방 제목. 근데 그게 너무 위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점 몇 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희한한 간판 있었잖아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그것도 간판에 이렇게 구석턱이 이렇게 기역자로 해놔갖고 잘 보이지도 않게. 못을 박았나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신호등에 있다 읽어봤더니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그 간판 본 것 같다. 예, 그래갖고 소신 있는 간판. 그렇지. 네, 이제 음. 간판 요즘 얘기까지. 정말 네. 개성시대잖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 부동산이 이제 많이 막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였다가 초에 들어와서 좀 주춤하더니 지금은 어때요? 엄청 4월, 5월은 조금 그랬고 5월 한 후반기, 5월 말경부터 지금은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4월 달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원래 4월에서 6월까지가 좀 비수기긴 해요. 네. 비수기긴 해도 우리 이제 방배동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찾고 불구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찾잖아요. 그거가 안 움직인지는 좀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잖아요. 예, 내수 경기 네, 직격탄을 오래됐는데 맞으니까. 그래도 또 간간히 찾던 것조차도 잘 안 네. 찾아요. 상가나 사무실은. 네. 전월세는 그래도 이제 월세는 이제 원래 방배동은 잘 안 찾는다 해도 전세는 좀 별로 비수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조금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오셔도 이 상황이 이제 여기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좀 더 심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선별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때요? 예? 어떻게? 아이도 잊어버렸네. 아이고 아줌마 말은 끊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모든 게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정지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곳에 굳이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나마 여기저기 물론 들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현장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 것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좀 다른 이론이랑 접목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이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정말 핵심 우리가 그렇죠. 명품인 지역에만 맞아요. 하라고 누차 말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좋을 때는 어디나 다 올라요. 좋을 때는 이쪽도 1,000원이 오르면 거기는 100원이 오르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만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명품인 지역을 사는 거거든요. 경주를 예. 선별해야 되겠죠. 그러듯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핵심인 곳 이슈가 있는 곳을 해야 그 등락의 폭이 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지역들이 뭐 방배동, 장개터널 거기서부터 해서 예. 정보청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배동 같은 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주 수요도 있고 예. 그런 뭔가가 있을 때
때 그 지역은 꿈틀거리거든요. 네. 빠질 때는 보합세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서울이 다 어렵다 하지만 네. 그 지역에서도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살아나는 지역이 또 따로 있거든. 우리나라가 맞아요. 뭐 100% 다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신임 여사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강남이든 아니면은 수도권이든 외곽이든 안 좋은 상황, 좋은 그런 상황이 똑같이 와요. 네. 똑같이 오는데 강남에서도 그 순간을 조금 이기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일희일비해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좀 그 수익 볼 거를 미리 좀 털고 나가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어쨌든 부동산은 긴 안목을 보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일희일비를 안 하려면 우리 IMF 때도 진짜 못 견딘 분들이 털어냈지 돈 많이 갖고 계셨던 분 여유 있던 분들은 절대 털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그래서 데가- 항상 투자의 기본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힘에 맞지 않거나 무리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먹기도 전에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저희 여기 멤버들 다 마찬가지고 손님들한테 최고로 이제 권할 때 그분들하고 우리가 컨설팅을 말로 우리가 컨설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컨설팅에는 정말로 그분들의 버틸 수 있는 힘까지 그것까지 다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아도 막 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리하는 거는 최고의 나쁜 투자라고 저는 강력하게 그렇죠.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기본을 잘 생각하시면 뭐, 예, 그러니까 잘못될 일은 없어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화랑이든 불황이든 어. 나만 싸게 사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가격적인 상관이 없고 거. 나만 싸게 처음부터. 사면 네. 되는 건데 14구역에 잔금 치른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 그 그분이 얘기 해야 돼. 어떠셨나요? 아유,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네. 제가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너무 네. 피곤해가지고 잔금 시간이 12시 반이었어요. 근데 몇 시에 나타나셨냐면 3시 반이었나요? 아니, 3시? 4시 반.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다 끝난 게 4시 4시. 1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3시 반쯤에 나타나셨는데 왜? 그러니까 안 오셔요? 그분이 그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파실 시점이 언제였냐면 파실 시점이 14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직전에 직전에. 파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은 나중에 와서 늦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 2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 2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처분을 했다. 이제 의외로 오셔서 또 딴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어떤 막 그렇게 늦게 오셨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막상 오시니까 또 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결정해서 파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 그래서 싸게 팔았다. 예, 그 저희 매수자한테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늦게 오시면 뭐 1시간에 1억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괜히 그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오셨냐.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팔고 나니까 이제 심한 옆에서 거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팔았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뿌려. 고춧가루. 싸게 어머. 팔았는데. 아니 원래 잘못 한국 팔았네. 사람의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완전. 초를 쳐. 아니 그니까 제가 저한테 내놓으셨으면 얼마에 그렇지. 팔아드렸을 텐데 어. 절대 못 팔아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말을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의미를 두셔가지고 더 큰 일을 또 그르치시는 분들이 왜냐면 계세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심각한 네, 문제가 병폐야 병폐. 똑같은 상황을 제가 지금 네. 이제 잠실에 진짜. 그 준주거를 샀는데 안타까워요. 거기가 이제 지구단위 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 바로 앞이어가 네. 준주거야. 집을 묶어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옆집을 설득했던 거지. 우리 이렇게 팔자. 그리고 그 옆집은 싸게 하고 자기는 비싸게 더 받았어. 그래서 평당가로 샀는데 이 사람이 명도를 해야 되니까 집을 팔았다 말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계속 보러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그렇더라도 자기께 한 3, 4억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 한 거지. 옆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근데 이제 자기는 이미 계약서를 썼고 옆집이랑 같이 묶어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는 이제 특약상에 양쪽 걸 다 물어줘야 할 상황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정말 난리였겠네요. 네. 난리 정말 그 부동산에서 이거를 녹음한 걸 나한테 들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원래 8월 말이 잔금인데 옆집은 6월 13일 날까지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옆집은 월세도 못 받잖아. 빨리 명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빨리 명도를 해줘야 되는데 명도를 안 해주는 거야. 마음 보따리 잘 쓰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좋게 자기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우리가 이제 모카포트님이 모카포트님이 얘기한 모든 직종에 다 진상들은 있답니다. 맞아요. MC 7974님 진상덜 덜덜덜덜. 이런 덜덜덜 아니 이제 그러면 계약서는 그렇게 썼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네.
네. 이러이래해서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람이 이제 알아 누워버린 거야. 아. 병이 막 소리소리 지르고 이제 그 부동산에 막 악담을 해 댄 돈이 거지. 뭔지 참. 그러면은 그냥 좋게 조금 더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네, 수도 네. 있잖아. 그렇죠. 한 2달을 땡겨주니까. 아, 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냥 무시하래요, 무시. 무시해버렸어. 아. 무시했어요, 무시. 네. 그냥 무시. 이게 그러니까. 좀 일이 좀 순조롭지 않으려면 의외로 또 그 옆에서 초치는 또 사람도 아, 붙기도 근데 하고. 오늘 손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저기 어디 영광에서 올라오셨죠? 네. 근데 새벽차 타고 어, 7시 어, 40분 차. 오셨는데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저기 돈 버는 게 그렇게 네.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싸게 팔았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는 아, 거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지금 배 아픈 만큼 지금 그냥 돈을 기쁜 버는 마음으로. 거니까 네. 그냥 기쁘게 기다리셔야 돼요. 행복한 거지. 어쩔 수가 그렇지. 없어요. 그래서 어디- 해맑게 웃고 계셨잖아요. 그분은 그렇지, 우리도 화를 그랬어. 안 내고 네. 김밥 사다가 이제 김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냥 4시간 만에 아니 장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항상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매도자 시장일 때가 있고 매수자 시장일 때가 네. 있어서 항상 계약을 하고 잔금 때 되면 어느 한 명은 화나 있어요. 지금처럼 땅값이 오르면 매도자들은 심통이 잔뜩 나갖고 안 하고 싶은 거고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내려가면 매수자들은 이제 또 저 집을 안 사고 싶은 거라서 잘못 산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참 있어. 어려운 게 현금 10억 들고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집을 파셨거든요. 얼마 전에 도인같이. 파시고 계약금을 9천을 받으셨어요. 음. 거의 한 10억대 파셨는데 돌아다녀 보시니까 집을 팔고 이제 잔금이 7월 달이에요. 없지. 10억을 갖고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살 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막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약금 받은 9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1억 될지. 8천을 이제 9천 더 토해서 1억 8천을 물어내야 되나? 사실은 그분은 그 물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근데요. 있어. 근데 그걸 그게 못하지. 지금 이제 땅이 제가 그걸 꼭 파시라고 몇 말씀드렸었던 평짜리인데요, 게 40평이었는데 설계는 나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수익률이 나오는 집도 아니었어요. 단층 2층이었는데 어디인데? 지역. 방배동. 방배동이에요. 방배동? 여기서 가깝고 좋으신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혼자 거기에 그냥 눌러 사시는 개념으로 편하게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고 없어. 일단. 물건은 없고 얼로 가긴 가야겠는데 그렇다고 아파트 하나 돈이 사자니 부족하고. 그건 아니고 막 이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3일 동안 그분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그냥 막 부철주야 뛰었는데 결국에는 아직도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를 사셨는지 급한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거를 배액상환해서 돌려주실 만큼 차후에 파실 때는 어려운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그러면 상황을 그런 봐서는 상황이면 임자 나왔을 때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파셨어요. 이제 그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시는 게 팔아서 아쉬운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하고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걸로 하시는 거죠. 팔아서 일단 아쉬운 거하고 팔기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팔린 땅인데 그런 거를 팔았는데 내가 어딘가에 간다는 게 약간의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망설여져서 잠깐 이제 앞발을 못 내딛는 거하고 그거를 이제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많으세요. 하더라도 이제 뭔 말인지 지금 몰라? 방배동 그럼 평당에 접수가 안 됐어. 평당에 얼마에 한 팔았는데? 2,600에 파셨어요. 싸게 팔았네. 그러니까 액면가를 보면 옆집은 3,000인데 왜 내 집은 2,600이냐 그러면 40평 하나 갖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할 수가 없고 1.5m 후퇴하고 이러다 응. 보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저희가 뭔가를 제가 항상 해드릴 때는 10억 들고 오신 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먼저 여쭤보는 게 원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본인의 컨셉. 그렇지. 월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땅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거주가 목적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그냥 본인이 계속 옆집이랑 같이 사셔야 해야 돼요. 돼. 근데 옆집은 그럴 생각이 없어. 혼자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다 검토해 보다가 임자 나서면 파세요. 그래서 제가 판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파신 것까지는 이제 후회가 없으셨는데 그걸 팔고 돌아다녀 보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입주도 해야 되고 월세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팔았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걸 살려고 근데 그분은 항상 팔았잖아요. 2,800에 어. 팔든 3,000에 팔든 그분이 또 어. 나중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점이 틀리다 뿐이지 항상 그래서 똑같아.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과감하게 파셨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살 집이 있지 않고선 정확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지 않고서는 안 파시잖아요. 내놓긴 내놨는데 맞아. 계약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갑자기 나타났어. 손에다가 돈을 안 쥐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황이 똑같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참 어려운
좋은 것 왜 같아. 그런 집 사고 현상이 파는 게. 나타나냐면 꼭 내가 이제 팔 때는 내가 최고 시점에서 팔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살 때는 최저 시점에서 사기를 그렇지. 원하는 거야. 우리 모카포트님 토닥 토닥토닥 해줘야 돼. 진정하라고. 근데 아니, 그런 고생 내가 많아. 내가 최고점에 팔고 네. 최저점에 사기는 같은 지역에선 절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을 찾든지 그렇지. 아니면 종목을 바꾸든지 이러면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근데요, 거야. 응. 이게 있어요. 10년, 20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딴 다른 동네에 곳으로 가지기를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동네는 낯설어요. 안 가도 돼. 네. 그러면 뭘 바꾼대? 시점을 또 바꾸면 돼. 아유.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금 지금 받고. 당장 팔아서 아니 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제대로 받고 팔았는데 남의 걸 싸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같은 시점에는. 그래서 제가 꽝 대신 닭이라고 강남 언저리를 또 공략을 했죠. 근데 거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지금. 당연히 그동안 만만치 좀 않아요. 다 그 강남은 똑같아요. 같은 강남이지. 네. 강남 중에서 제일 아니, 싼 게 강남 어디라고 옆에 했어요? 길 그거는 건너. 강남이 아니지. 아니 강남은 사당. 아닌데 강남 언저리 그 사당도. 옆에 사당동. 사당동이 무슨 사당동도 강남 지금 많이 원절이야. 가깝잖아요. 거기는 접근성은 좋아요. 교통도 그거는 좋고. 혹시 제갈량님 아니. 지금 신임여사 구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박하는 게 아니고 혼내시는 겁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전혀 노여움을 아니 제가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제갈량님은 방배역 쪽이시잖아요. 근데 음. 저는 사당역 쪽이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사당역에 딱 앉아 있어 보면 서로 우리 가치가 틀려. 그 사당동의 앞라인 거기는 방배동에 뒤처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상업지역이 더 많아요. 그렇죠. 수익률 더 높고 근데 사당동에서도 저 뒤쪽으로 가면 네, 수익률이 뚝뚝 거기는 떨어져요. 그렇지. 그렇지만 거기조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안 맞다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강남 팔아서 그걸 사들이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이 올라 돈이 있어서. 어중간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시면 어중간하다고 연세가 있으시기 하지만 때문에 15억, 용기가 20억 없지, 들고 또. 오잖아요. 그러면 또 살 거 많을 것 같죠? 또 없습니다. 거기는 10억이 또 어중간해서 15억, 20억 들고 오셔도 또 눈이 또 거기 그 더 높기 눈높이가 또 때문에 다르기 예, 때문에.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또 없어요. 아니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네. 한 60평까지 한 27, 8억에 사는데 네. 자기 돈 15억에다가 네. 집을 담보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보증금 지으면서 나오고 융자 끼고 그다음에 융자 끼고 월세는 또 얼마나 내가 나왔나요? 부족한 부분은 한 한두 개 전세 넣고 음.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한 30억 정도 하는 거 충분히 하고 월세가 한 600 나오던데. 거기가 아니, 근데 어디였어요? 이제 지역이? 방배동. 연세 드신 방배동? 분들은 어. 융자를 일단 많이 끼는 얻는 걸 건물이죠.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아니에요. 권해드리죠. 투룸. 아 네. 투룸 건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새 건물 이렇게 수익형으로 해가지고 아, 제가 그분을 3일 동안 계속해서 해드릴 때는 물론 신축도 제가 권해드렸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60대에 이제 좀 넘으신 분들은 우리는 아직 좀 젊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좀 더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방배동에 27억짜리가 있어요. 27억인데 보증금이 14억이 나와요. 본인 살고 월세는 300 정도 나와요. 근데 그냥 데이터로 봐서는 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당연히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수입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어떤 리스크가 닥쳐왔을 때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렇지. 근데 오로지 보증금에만 기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새 거였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이 높을 때는 아무 리스크가 없이 보이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고 본인은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자기는 맞아요. 빼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그거 현명한 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액면가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그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가 10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금까지 하면은 9억 들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보통 뭐 15억대, 20억대 그렇죠. 사시면 1억 정도는 취득세랑 다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딱 찾는 거는 15억짜리 물건이에요. 그게 본인한테 딱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27억짜리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나이 때는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연세에 따라서도 투자 성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한참 예. 그래서 기다리시고. 제가 이거저거 다 해드렸어요. 다 밥도 먹었습니다. 예, 밥도 먹었는데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애를 써주고 이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막 어떻게 그렇지. 살아도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밥도 사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해봤어요. 이제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그러면 우리 제갈량님 말씀대로 조금 한 템포 숨을 쉽시다. 사장님 이제 한 템포 좀 낮추셔가지고 일단 전세를 사세요. 어차피 입주는 7월 달까지는 입주하실 집 못 구하니까 한 템포 쉬고 좋은 거 나오면 제가 반드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갑자기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다니시지만 의리도 있으시지만 부동산을 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물건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는 안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초동이든 어디든 뭐 저쪽에 뭐 프로 디지털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자체가 또 불안하신 거예요. 이놈의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2018년은 위기라는데 과연 위기일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근데 딱 다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저희 언니였거든요. 네. 우리
언니가 10억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친언니가 작년에. 작년 현찰 10억이 있어서 제가 네. 다른데 어려운 시기네요. 제가 안 돼서 저 아는 이제 지금보다 더 방송 어려웠을 애나 때가. 그분이 계셔서 거기까지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네. 내가 내 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니한테 언니 그럼 잠실 쪽에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쪽에 단독을 60평짜리를 사서 이거를 월세를 받아라. 근데 그렇게 똑같은 마음에 지금 형부가 74하고 언니가 이제 70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무서워하는 무섭지, 거야. 당연히 아, 무섭지. 집 짓는 엄청. 건 더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집을 하지 말고 단독을 내가 사서? 다가구를 거기에 있는 다가구를 해줬어. 네. 다가구를 해서 언니 이거 꼭 해라. 정말 이거는 좋은 거고 나중에 언니가 받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월세가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어딨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전세 자체도 빚이라고 액면가가 생각하고 좀 컸나 봐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얼마께? 24억. 그러니까 큰 거죠. 그치. 10억 들고 24억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결론은 땅을 네. 치고 후회를 했어요. 안 사신 거를. 아니 네. 근데 그나마 작년에는 괜찮았던 거야. 아니 작년에는. 그 땅이 지금 네. 그 집이 34억이 돼버린 거야 코너에. 그래서 내가 언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뭐가 제가 이슈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거기- 10억씩이나 올랐어요. 거기 엄청 이슈가 있잖아요. 아. 삼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서. 올해보다 작년이 오히려 덜 올랐을 때니까. 그나마 그런데 작년에 이제 물건이 좀 그나마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제 언니가 지금 내가 지었던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천에 집이 따로 있고 지금 이제 잠실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몸소 느끼는 거야 피부로. 너무 이제는 더 올라버렸기 때문에 집을 이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네가 살아겠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언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를 때도 있다. 여기는 앞으로 더 좋아진다. 내가 그러면서 좀 더 기다려봤다가 싼 거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때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지. 2015년 하고 지금 2016년이 좀 더 올라 있고 더 올라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이제 조금 부담이스러우시더라도 이분이 확 꽂히는 게 있으시면 아마 사실 거예요. 근데 확 꽂힐 만한 물건이 가격은 비싸고 별로면서 가격이 맞아. 비싼 상황이라서 맞아. 꽂히는 물건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저도 뭐 투자자의 마음이고 같은 그렇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만 사는 사람도 항상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거 정말 사고 싶다 이러면 손님한테 던져주면 바로 사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물건을 수십 개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내가 정말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담이 되더라도 확 꽂히면 사실 수 있는데 그렇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매수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맞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템포를 쉬었다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반대세요? 아, 지금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더 아니 해야 돼? 공격적인 게 아니라 네. 지금 지금이라도 같은 사야 돼? 경우 이제 저는 많은 지역을 보잖아요. 네. 사람 또 연락도 많이 오고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건축하고 있는 거 여기저기서 이제 분양권을 달라고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위치가 좋은 곳은 정말로 지금 물건이 없어요. 이제 땅값이 또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좋은 지역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땅값은 더 올라요. 오르는 애가 계속 오르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위치가 안 좋은 것은 지금 네. 떨어진 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지역에 있는 이제 뭐 빌라라든가 이런 거는 물건이 없어서 팔지를 못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역은 좋을 수밖에 없고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제가 사당동에 초역세권에 땅을 오래된 단독이죠 물론 그런 땅들을 해서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수익률이 이만큼 나옵니다 해서 더 시뮬레이션을 겁내하시지 해드렸는데 엄청 두려우신 거예요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예. 이제는 더 두려우신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분의 눈이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집을 누가 지어주냐 도대체. 제가 정말로 이제 미약하나마 건물도 지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도 믿을 수 예, 본인 자체가 안 예, 돼. 이제 못 너무 받아들여. 두려운 받아들일 거예요. 수 그러니까 없는. 연세가 이미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밤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아니 재건축을 사주세요. 사드리세요. 네네네 여기서 저스트 재건축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아까 나이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를. 근데 그런 분 60대가 같은 경우는 넘으셨어요. 재건축도 이제 내가 뭘 더 이상 저기 그렇지. 하겠다 그 재건축을 내가 바라보고 지금 당장 지금 먹고 쓰고 해야 되는 200만 원 판국인데. 나와야 돼. 그럼. 재건축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200 나오지. 지하고 2층하고 아이고. 월세로 다 빼면. 엘렐레 재건축에서 월세 나오는 거 별로 못 그렇지. 봤는데 그럼. 지금 13억짜리 그거 좋은 거 하나 평당 싼 거. 200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어디서 200이 200이 나와요? 30만 원밖에 안 나오더구만. 그래. 아니 이제 그러니까. 2층 그리고- 세입자 만기 됐대잖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그런 거 신경 꼭대기까지 쓰는 거 올라가서 싫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있어서 못 기다려요. 그분은 아니, 어렵다. 그분은 이제 그 해피바이러스 말씀 맞다나 네. 호재 지역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떨어질래야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는 그곳에 그냥 다가구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해드려야 그러니까요. 돼. 그게 다 25억에서 30억 됩니다. 지금 현재. 아니, 아니, 강남권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 이미 뭐 많이 올라서 방배동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그 적절한 어. 10억 사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녀. 네, 왜 네. 그러냐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록세 초창기에 처음에 여기 지어진 집에 했을 때는 취득록세를 안 내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8년 동안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없는 거죠. 아니, 양도세는 내요. 양도세는 감면이 안 되고 4년 의무 임대 기간 채우시면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 양도세는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야. 양도세도 없어. 없어. 임대 사업을 한 5년간. 5년 없어. 네. 지금 4년으로 돼. 5년간은 4년 됐으니까 없고. 4년간 없는 거야. 그 아니, 이후로 아니야. 있는 거야. 그 이후로. 8년 그러니까요. 4년간은 양도세가 없다는 게 4년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4년 지났어요. 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안 안 내요. 낸다니까. 안 내? 어. 안 내고 의무기간 그러니까 5년이 채우면? 됐다. 네.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작년이고 4년으로 5년 줄였어. 거잖아. 어. 5년이 됐다 그러면 1년이 지난 거잖아. 1년에 대해서만 내는 거야. 그럼 결국은 거의 없어. 세금이 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엄청 찾아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하더라도 취득록세만 해도 거의 저는 왜 1억이에요. 양도세가 있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그 거기서 어떤 찾아봤을 때 이상한 세법에. 세무사가 네. 그렇게 옛날에 알려줘서 그랬는데 네. 그거 없어요. 지금 다 아니 비었어요? 원래 없어. 원래 아니.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을 아니 한 왜 사람이 세법이 있었어. 맨날 이렇게 나이롱이야? 이랬다 아니 저랬다?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알고 있는 게 나이롱이겠지. 왜냐면 지금 세무사-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태하고 이런 분들이 가장 그런 걸 많이 찾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신축을 내가 집을 지었잖아요. 이 통매를 해가요.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4,500만 원 정도 돈을 나올 수 있으면서 나도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이제 경제적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4,500만 원씩 나와. 그러다가 또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 그랬을 때는 한 세대를 그냥 내가 팔 수도 있는 거야. 정리를 다세대로 돼 해. 있는 다세대로 거? 돼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큰 목돈이 들어왔을 때 하나를 팔아. 내가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팔아서 나눠 쓰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나한테 월급을 갖다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후반서부터 60대에서는 굉장히 그런 물건을 많이 찾기 때문에 줄 서 있어요. 없어서 그렇지 없어서 물건이. 줄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줄만 서 있어야 돼. 물건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맞으면 월세가 기대치보다 덜 나오고 다 조금씩 비더라고요. 아니 딱 그만큼 맞지는 매매가가 않고. 많이 근데 오른 내가 거 살면서 월세가 2, 300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그런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봐서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꽂히는 게 없다니까 아무 지금. 꽂히는 게 없는 없어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꽂히는 게 없다는 말이 힘드는 무슨 거야. 말이에요? 가격은 비싸고 물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금액이 그렇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좀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이제 돌아다니시게 이제 좀 한 달 약간 이상 돌아다니셨습니다. 모시고 아니, 돌아다니는 이제 거 말고 자유의 시간을 아니, 좀 자유의 주시고 시간을 드려야 돼. 눈높이가 너무 높으셔서 그럴 수 자유의 시간을 좀 드려야 방황을 돼. 좀 아니, 하시고 저한테 오시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저하고 말고 한 달 이상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물건을 보여드리면 웬만한 거 다 보셨더라고요. 네, 다 보신 물건인데 그만큼. 근데 남달리 좀 애정을 갖고 마음에 드는 게 해주시는구나. 없으시네요. 네. 아니 남달리 애정을 갖는 게 아니고 엄청 갖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밤에 제가 좀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 약간의 지금.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일단은 제가 팔아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파셨기 또 때문에. 신임 여사님이 아, 예. 없던 책임감이 생기시. 아니에요. 나는 원래 책임감이 있었어. 이거 책임감? 책임감이 너무 문제야. 그런 거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또 부분 상가도 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 근데 그런 것도 수익률이 못 하시고. 수익률이 네. 제대로 근데 나오는. 참 땅에 특히 대한 구분 상가는 근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땅에 선입견이 대한 그 거를. 상암동에 내가 하면서 빌라를 지면서 이제 상가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아까운 지역이야. MBC 바로 앞에.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생전 누구한테 뭐 사람 말을 안 하는데 그건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는 언니들한테 제발 이거 좀 사라. 이거는 가지고만 있으면 피만 붙어도 1억 5천이다. 위치가 너무 좋고 MBC 방송이 들어온과 동시에 여기는 대박 나는 자리니까 제발 이거를 사라. 그때 3억 2천이었거든. 15평. 그래가지고 내가 애걸 복거를 한 거야. 이제 안 됐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 주기에는 내가 이거 정말 아까운 거고 그렇다 해서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뭐 커피숍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사정하고 했는데 안 됐어. 그게 내가 오죽하면 나 아는 언니가 했는데 이 언니한테 내가 그러면 커피숍을 다 내줄 테니까 언니가 와서 이제 이 언니가 구몬 선생님이었거든. 그리고 우리은행 지점장이었는데 남편이 가로사로 암으로 사망했어. 그러니까 혼자 애들 키우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언니가 결정을 못 내린 거야. 그래서 내가 커피숍을 다 내줄 테니까 언니가 그냥 장사만 해라. 그래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서 내가 너무 이제 그거 신경 써서 그냥 저 아시는 분 저기 EBS 국장님한테 이건 정말 내가 남주기 아까운데 이거 하실래요? 했더니 단반에 바로 계약을 했어. 3억 2천 해가지고 월세가 200만 원 나온 거야. 수익률 높네요. 이제 그랬는데 결론은 1년이 됐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5억에 팔으라고? 7억에 그거 제발 7억에? 그거 월세가 파라고. 많이 싫어. 올랐나 봐요. 아니 많이 월세가 오르지는 위치가. 않았는데 위치가 좋았어. MBC 방송에서 지하철이 다 거기가 통로가 되니까 거기가 이제 피가 3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거 좀 제발 팔라고 나한테 상대방 설득 좀 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렇게 팔라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판다는 거야. 절대. 내가 왜?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상가를 사면 그러니까 나 같으면 1년 만에 3억을 따블인데. 벌었잖아. 얼른 정말 팔 것 같은데요. 팔지. 나는 우리는 파는 걸 좋아하잖아. 팔고 다른 데 사지. 그러는데 집을 짓죠. 이제 그분 말도 맞는 게 다른 데 가서 그 돈으로 이런 수익률 나오는 게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지. 구분 상가도 상가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만 쭉 있고 배우 하나도 없고 이런 거 잘못 사면 큰일 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마포잖아요. 중심가고 뭐 방송국 앞에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거 갖고 계셔도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것 그러니까 같지는 사실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집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수익률 더 올라갈 해봤잖아요. 거라고 생각하시겠네. 그래서 집을 안 사요. 아, 이분은 구분 그래서 상가만 사? 구분 상가 이번에 제가 당산동에 그런 네. 상가가 있으면 자기를 달라는 거지. 그런 맞대 상가 밀리셨네. 있으면 소개시켜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근데 7428님이 해피바이러스님 좋은 물건 월전식 손님한테 시청자분들에게 해주래요. 주세요. 그래서 방배동을 설해마을을 눈물을 머금고 제가 우리 얼련십 식구들한테 풀었어. 풀었습니다. 네. 선착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물건을 봤을 때 네. 정말 옆에서 다른 선택한 사람의 어. 몫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에피바레스님 것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익 조금 보고 좀 손해 좀 보기는 하지 많이. 그래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요. 근데 그건 자기 몫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왜냐면 다른 지역은 꿈쩍도 안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그래도 집이 없어서 그렇고 주변에 돌아보면 다 알거든요. 굳이 그냥 주변에 분양하고 이런데 이 와중에 분양이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네. 거길 가보면 알아. 거기에 지금 똑같은 평수에 얼마에 분양하고 있는지 분양이 안 되면 모르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게 엄청 싸면 괜찮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안타깝지. 와중에.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내 눈에 또 그거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선분양한 거 네. 그거 어땠어요? 그거 엄청 싸게 사셨잖아요. 싸게 사셨는데 2개 사신 분이 남편이 당장 취소해 오라 그래서 바로 취소하셨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6천만 원 버는 거를 그랬는데 그걸 왜 근데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 남편은 왜 그러냐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부정이 99.9%예요. 너무 진짜 1%만 안타까워요. 긍정이야. 미쳐, 어떻게 미쳐. 생각하시냐? 땅을 미쳐. 이제 샀는데 순도 저기에 99. 건물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짓다가 망해서 갈지 안 제가 갈지 얘기했잖아요. 어떡해. 그 최악의 시나리오. 미쳐. 오로지 우리 그런 그 생활이 사무실 꽉 앞에 차 있어요. 네. 도쿄로 아, 발령난 사람 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써왔는데 그리고 정말 이 우리 제갈량 우리 쓰나미가 우리 왔어. 저기 해피바이러스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싼 가격에 풀어 주셨는데도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두려움이시냐면요. 이제 땅 사갖고 땅 이게 지금 집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어지면 5억 5천짜리인데 안 지어졌는데 4억 5천이면 1억을 어디서 버나요? 리스크 그거 없이 수익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눈앞에 없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불안함을. 리스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으면 저희가 안 해드린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 불구하고 자체를 또 신뢰를 못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격이 그냥 없어요. 우리가 지금 왜냐면 이 물건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 게 두 아니기 개 중에 때문에. 하나는 저요. 그거 2개 어쩌셨어요? 그거. 다 끝났죠. 그날 끝났죠.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수원 나 진짜. 부인님 헷갈리시게. 그러니까 매일 와서 춤추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아니 그런데 제가 이런 하늘이 분들한테 또 무너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 손님들한테도 막 해드려요.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막상 제가 말하면. 그때 말해드렸으면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고 결론을 결론이 말씀드리니까 수익이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가 못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알아채고 신뢰를 하고 하셨으면 돈을 버는 건데. 우리 수원 부인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뭐 들어보면 알겠죠. 만약에 저 같은 우리 수원 경우 부인님은 그런 분 네네. 아니십니까? 이제껏 제가 건축을 한 참 12년 안타까워요. 했잖아요. 네. 12년을 하면서 단 한 번을 이게 집이 다
완공된 후에 판정을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선분양을 했었지. 네. 선분양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저한테 지금 고객이잖아요. 네. 처음에 땅과 삶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위에서 보는 거지. 본인들이 내가 없을 때도 현장에 와서 볼 거고 공사 진행 과정에 그렇지. 계속 와서 더 그럼요. 지켜보는 거죠. 엄청나게 오히려 내 뼈에는 안 눈으로. 가는데 저는 안 고객들만 가는데 가는 거야. 고객들은 계속 와서 관리 감독을 집을 다 잘 하세요. 짓고 있는 관리 감리야. 오늘 내 돌붙이대요. 눈으로. 네. 네. 그렇게 벌써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몰라, 저는 제가 진짜. 생각해 어떤 마인드냐 그러면 선분양을 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한 네. 2, 3천을 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를 믿고 분양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4개월 정도를 4개월 정도를 내가 참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4개월에 5천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내 눈에 안경을 어떤 색깔을 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빨간색이 보일 수 있고 파란색이 보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네. 따라서. 그러면은 맞아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지만 이제껏 제가 한 게 한 2,000세대 더 지었거든요. 네. 가구 호당으로 하게 되면 예. 그랬을 때 단 한 명도 이렇게 사고 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인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믿어줬으니 집을 더 잘 지어줘야 되겠다. 철근 하나라도 뭐 더 넣어주고 뭐 하나라도 북박이라도 하나를 더 네. 설치해주고 하물며 우리가 저기 했을 때 빨래거리 전자동이라도 더 해줘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지 이것을 내일 모레 이 집이 부도 날 거다 뭐하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래서 그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운대로 간다. 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 사드려도 절대 잘 되지 않거든요. 네, 그 기운이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기운이. 왜냐면 어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사라고 하는 막- 거잖아요. 그렇지. 상대방은 이런 게 그거를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잖아요. 그게. 절대 누구한테 제가 이제까 하면서 내 측근한테 뭘 이걸 사라 말 안 해요. 제가 괜히 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말하면 하는 것 왠지, 같고 어. 그렇게 해서 요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단 한 번을 뭐를 해라 말라 제가 정말 말안 우스갯소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진심으로 괜찮은 거를 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한 10분 중에 5, 6분 50% 이상이 기획부동산 땅은 1억 5천 2억 생전 못 팔아먹는 그런 땅은 훅훅 어떻게 사. 그렇게 잘 사시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잠금하신 분 있죠? 네. 그분 친구분도 남편은 주식해서 4억 5억 까먹고 부인은 1억 5천을 저기 어디 어느 땅인지도 알 수가 깃발도 없어요. 없는, 근데 그거를 또 지분으로 돼 있잖아요. 나 혼자 팔지도 사람처럼. 사지도 맞아요. 못하고 못해. 그냥 죽을 때까지 어디가 있는지도 대대손손 몰라. 물리셔야 돼. 대대손손. 어디가 그거 1억 있는지도 5천 몰라. 그러니까 질르셨대요. 우리처럼 있는 얘기 그대로만 해주면 고민을 하는 거고 없는 얘기를 이만큼 부풀려서 하면 그렇지. 고민을 할 그걸 게 믿는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방배동에 이렇게 역세권에 이렇게 좋은데도 못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죠? 근데 그만큼 이제 사탕 발림을 했겠지.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사셨대요?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거 사셨대요? 뭐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아요. 뭐가 쉬었네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 순간 그렇게 내가 뭐가 쉬었나비야.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해요.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욕심인데요. 기획부동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뻥튀기를 지방에 지방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이슈가 이슈가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크린에다가 음. 만약에 충주도 뭐 기업도시 막 이래가지고 한참 또 떴었거든요. 네. 충주시에 있는 음. 도시 계획이 있어요. 예. 그걸 다 거기에 나와 있거든. 없는 게 아니야.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고 그리고는 보통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씩 아니고 1억 이내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멀리를 안 잡아. 네. 2년 만에 5천만 원이 더블 2억이 칠수다. 된다고 말해. 더블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네, 네. 그 응. 혁신도시하고 따따블이네.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땅의 지분하고 아니, 무슨 상관관계가 뭐가 돼도 있지? 혹 씌운다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그냥. 혁신도시 근처야. 어. 근처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그 주변에 부동산들이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구나. 물어보게 하면 안 되니까 아. 물어보면 안 되니까. 아니 그리고 부동산 데리고 가서 핵심이네. 그냥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막 고급차로 데리고 아, 가. 그래서 절대 거기다 안 못 내려놔? 들리게, 못 들리게.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지에 있는 부동산 2-3군데만 가면 두세 군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셨대요? 그럴까 이렇게 봐. 수업을 쓰는구나. 그럴까봐 맞아. 부동산 없는 거. 아. 그런 데다 가는 거.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제발 혁신도시나 좀. 기업도시가 그 돈 있으면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그런데 제가 바로 우리- 불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 답답해.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아니 근데 진심 요즘도 어리게 그런 땅 사시는 분이
분 있어요? 요즘에 네, 최근에 있어요, 사셨다니까요. 있어요. 지금 뭐가 쉬어가지고. 진심 어린 말을 이제 음. 귀담아 듣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얼만큼 속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또 막 내 너무 결론이 있어요.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요. 이제 부동산에 불신을 해가지고 그렇죠. 마음을 맞아. 그냥 닫아. 진심을 말하잖아요. 아. 그럼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어. 엄한테서 뺨 막 맞고 이래. 여기 와서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100명한테 전파를 하는 거지. 절대 그런 걸 부동산 하면 투자하면 안 안 돼. 된다고. 쪽박 찬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다 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심을 하냐면 그럼 네가 하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현금 주고 100억 싶은 갖고 있어. 마음에 좀 해주는 어. 거였는데 그 생각이 이미 깔려 있는데 그거를 말하기는 좀 아. 그렇고 불신을 하고 그 이러려고. 피디님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셔서 못하시면 그냥 그분 그래.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 그때 한 4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여기는 다 이제 우리 본인의 같은 사람들 복이야. 보이잖아요. 네. 네.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아. 발전이 돼서 개발이 돼서 네. 향후에 어떻게 좋아질 건가. 네. 그분들이 한 10년 전에 상암동을 투자했는데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음. 뭐가 하나도 허벌판이었지? 허벌판이었는데 MBC가 들어오고 어떻게 되고 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에 감사한 거지. 네. 이렇게 말한 대로 진행이 돼 있고 음. 말한 대로 월세가 그때의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온룸이.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올전십 식구들이 진심 어리게 말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왜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요. 목청 터지게 애치겠어요. 이 연사 외칩니다. 안타까울 아우, 뿐이에요. 정말. 그런데 네.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 제가 수원 부인님이 그런 분들 해주지 마세요. 아니, 저한테 이제 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마지막으로 겁니다. 제가 로봇 정말 버튼이. 해피 바이러스가 가면서 네. 정말 꼭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요. 네. 누구나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걸 부정적으로 들으면 단 한 번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복이라니까요. 아니 복이어도 마음을 조금만 바꾸시고 네. 한 번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내 머릿속에 30%만이라도 그게 진심이었구나라고 하고 누군가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사기라 하지만 한 번 나는 그 사람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네. 올전시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부동산을 가서 내가 원하는데 사고 싶은데 가서 했을 때도 완전히 색안경 끼고 그걸 듣지 말고 옆에서 잘 판단하면 우리도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맞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빠른 길이 부동산의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을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는데 그 용기를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마지막 멘트였어요. 너무 지금 달콤해요. 11시구나. 네. 어우 진짜 네. 왜 이렇게 어, 시간 가는 줄 몰랐냐. 오늘 너무 마지막 오래 인사 우리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네, 그걸로 땡이에요.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이 너무 넘치세요. 그 월전십 네. 그 후기를 보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세계일보에 우리 월전십 기사 떴어요 하면서 못 봤는데. 후기 우리 달아주신 월전십. 유후 어. 짝짝짝 이렇게 했는데 닉네임이 자산 만들기님이세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기사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월전십 우리 우리 월전십 그래서 공동체 우리 느낌이네? 지금 만나야 된다니까. 우리 지금 당장 만나야 만나. 그러니까. 우리 언제 한번 좀 네. 아니, 어차피 만남을 많이 주선해야 나는데 되지 않나요? 만날 때는 이제 다시 단체로 좀. 얘기하셔야지. 그때 드레스 우리 입고 그러면 가야 돼? 이브닝 드레스 입는 거예요? 팬미팅 해야 되겠네. 네. 팬미팅하고 한강에서 팬미팅은 아니고 이제 한강 지금부터 유람선 좀 그거를 드레스를 좀 유람선에서 봐놔야겠다. 모임 자체를 네. 그 월전십 고객님들하고 다 모여서 하는 거를 네. 8월 달쯤에 잡을 거예요. 너 8월 달 네. 안 돼. 없어 나는. 빼야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없습니다. 없을 때 해야죠. 그렇지. 딸한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8월 달에 날을 잡고 호텔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8월 다음에 말 정도 하면 되겠네요. 8월 말 정도쯤에 그래서 어차피 8월 중순까지는 다 휴가 시즌이니까. 어머 네. 살 빼야 되겠다. 아 8월 말까지가 휴가인가요? 팬미팅 원추. 아니 7월 네. 말에서 8월 초가 다 그러니까요. 휴가야 대부분. 난 8월 1일부터 8월 15일. 8월 말 말쯤. 말에 하면 되겠네요. 네. 베이비 자, 원추 그러면 원추.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머리까지 가려워. 어떡해. 이거.